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항공사 길장관제 인수운영부 이태휘 과장입니다. 이 영상은 김포국제공항의 길장관제 업무 이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전파하기 위하여 제작된 영상입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관련자분들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한국공항공사의 길장관제 인수 배경을 설명드리고, 순서대로 길장 관제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주요 변경사항 전파와 현직자분들께 수렴된 질의 응답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각 분야에 대한 질의 접수처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도 첨부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사의 김포국제공항 길장 관제 업무 인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의 영상은 주요 변경사항의 전파이므로 제반사항이 되는 부분은 요약하여 짚고 넘어가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장관제 인수 추진 배경입니다. 2019년 우리 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길장관제 인수 제의를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종사 및 관제사의 안전과실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서 길장관제 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항 안전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의 항공산업 미래 역량 확보를 위한 중대한 결정으로서 약 2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2년 6월 16일부터 길장관제 운영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7일 저희 길장관제 인수운영부는 길장관제 업무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교통 업무 증명을 취득했습니다. 이 증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이 항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증빙을 받는 것으로서 저희 길장관제소가 하나의 명백한 관제기관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길장관제소는 오는 2022년 4월부터 김포관제탑과 합동 근무를 실시하며 발생 가능한 에러를 미리 발굴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운영 개시 홍보 과정을 거친 뒤 6월 15일 개소식을 거쳐 6월 16일 첫 관제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길장관제 업무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린 후에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장 관제 업무는 비행장 관제 업무 중 지상 관제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김포국제공항에서는 평행 유도로를 제외한 길장 내의 관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장 지역 내 항공기 후방 견인과 엔진 시동, 지상 이동, 항공기 견인 및 재방빙 등의 지상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길장 관제 업무가 우리 공사로 이관되면서 변경된 관제 업무의 범위입니다.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저희 길장 관제소의 관제 업무 영역이며 적색으로 칠해진 곳은 관제탑의 국지 관제 업무 영역, 노란색과 적색 사이에 표시된 회색 영역은 관제탑의 지상 관제 업무 영역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지도 상단에 위치한 서측 길장의 헬리패드는 관제탑의 국지 관제, 나머지 구역은 길장관제소의 관제 업무 영역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차 에어렉에도 도면과 항공관제 주파수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관제탑은 기존의 주파수를 사용하되 신설기관인 우리 길장관제소는 130.875MHz를 메인 주파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공경기 침체가 회복되면 주기장 및 길장의 사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서브 주파수인 131.175와 129.525 등도 활발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길장관제소 운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째로는 ACDM 도입에 따른 후방 견인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사에서 몇 번의 집체교육과 시스템 설명회가 있었으므로 저희는 그중 관제와 관련한 부분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활주로별로 변경되는 입출항 방식의 애니메이션 설명 자료와 지상 VHF 무전기의 지역별 호출 보호 변경 사항, 서측 계류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와 지상 조업의 변경 사항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ACDM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간략한 용어 설명과 앞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TOBT는 목표 주기장 출발 시간으로서 항공기가 푸시백 허가를 받으면
바로 푸시백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항공사 또는 지상조업사가 목표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의 TOBT와 5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꼭 TOBT를 업데이트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유를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SAT, 즉 T삿은 목표 푸시백 승인 시간입니다. 관제 상황을 고려하여 엔진 시동 및 푸시백 허가를 받을 것으로 목표하는 시간인데요. 이 T삿이 TOBT를 기반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시간과 5분 이상 차이가 나는 TOBT의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기장과 활주로의 수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T삿을 기반으로 푸시백 순서를 변경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견인, 즉 푸시백의 실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종사와 지상조업사는 후방 견인 실시 전 위해 요소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후방 견인은 허가를 받은 뒤 1분간만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브릿지의 탈거 등 지상 절차가 완료된 후 후방 견인을 요청하나 간혹 지상 절차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후방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한 지연으로 다른 항공기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어서 설명할 항공기의 지상 이동에 관한 자료에 앞서 이번 2022년 4차 에어렉으로 발간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기호는 TCP, 즉 관제 이양 지점입니다. 김포 관제탑과 김포 겔장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된 TCP는 겔장과 파파를 이어주는 각 유도로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측 겔장의 경우 위스키 1과 위스키 2에 설정되어 있는데요. 설정된 TCP의 위치는 뒤이어 나오는 자료들과 발간된 AIP를 참고하시어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주파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겔장 관제소가 개소하기 전인 이 영상의 촬영 시점에는 AIP에 명시된 활주로별 관제 이양 지점, 즉 찰리2 유도로 또는 에코2 유도로를 어빔하여 지날 때 조종사가 주파수의 변경 지시 없이 다음 관제 좌석으로 주파수를 변경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겔장 관제소 개소 이후인 6월 16일부터는 반드시 각 관제기관에서 관제 주파수의 변경 지시를 받아 다음 관제기관으로 주파수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경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TCP를 기준으로 이전 관제기관에서 다음 관제기관으로 주파수 변경 지시가 발부될 예정이며 이는 지상 관제석과 겔장 관제석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일사방향 활주로를 사용할 때의 TCP는 완충 구역으로 인해 주파수 변경 지시 없이 통과 지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설명을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류장 관제 인수운영부 강정현 주임입니다. 다음으로는 활주로 입출항 방식별 주요 변경 사항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애니메이션과 ATC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사방향 출발 항공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의 박스를 보시면 파란색 항공기가 출발 항공기, 빨간색 항공기가 도착 항공기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좌측 하단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 완충구역이라는 개념이 신설되어 도착 항공기가 출발 항공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런웨이 14 레프트 활주로로 이륙하는 항공기와 14 레프트를 개방하는 항공기 간의 안전 분리를 위해 도착 항공기를 신속히 개방하고자 이용하는 구역입니다. 단, 완충 구역의 사용 여부는 관제사에게 지시를 받고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화면의 A번 항공기는 이전과 같이 푸시백을 실시하여 그라운드로 택시아웃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B 항공기는 1번 게이트에서 푸시백하여 이전과 같이 택시 후
파파 유도로에 진입전 대기를 하는 경우와 파파3를 통해 입항하는 항공기로 인해 파파3에 진입전 대기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C 항공기는 자력 출발 항공기로서 앞으로의 자력 출발 용어 절차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 항공기는 자력 출발이 아니나 곧바로 평행 유도로 파파에 택시 즉시 진입하는 항공기의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파3를 이용하여 출항하는 항공기가 완충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김포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푸시백 앤 스타트업 게이트 1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푸시백 앤 스타트 어프로브드. 푸시백 앤 스타트업 어프로브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택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택시비아 파파3 홀쇼로 파파. 택시비아 파파 3 홀쇼로 파파 호텔리마 1234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컨택 그라운드 121.9너. 컨택 그라운드 121 데시멀 라이너 호텔리마 1234 보시다시피 파파의 진입전 대기 지점까지 이동한 뒤 지상 관제석으로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파파의 진입전 대기 지점은 TCP에 속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고 주파수 변경을 하셔야 하며 다음 관제 기관과 교신이 되지 않은 때는 TCP를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지도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입항 항공기 노벤버 알파 2044로 인해 완충 구역이 적용되고 그로 인해 출발 항공기인 호텔리마 1234가 완충 구역, 즉 파파3의 진입전 대기 지점 대기 지시를 받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김포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푸시백 앤 스타트업 게이트 1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푸시백 앤 스타트 어프로브드. 푸시백 앤 스타트업 어프로브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택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택시비아 로미오 홀쇼로 파파3 due to inbound traffic. 택시비아 로미오 홀쇼로 파파 3 호텔리마 1234 노멤버 알파 2044 타워 크로스 런웨이 14 랩 비아 찰리 2 크로스 런웨이 14 레프트 바이아 찰리 2 노벤버 알파 2044 노멤버 알파 2044 타워 컨택 그라운드 121 데시멀 9 컨택 그라운드 121 데시멀 9너 노벤버 알파 2044 김포 그라운드 노벤버 알파 2044 게이트 8 November Alpha 2044 ground, continue taxi via Papa 3, hold short of Romeo and contact apron 130.875. 컨티뉴 택싱 바이아 파파 3 홀쇼 오브 로미오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875 노벤버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론 노벤버 알파 2044 게이트 8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론 택시비아 로미오 게이트 8. 택시 바이아 로미오 노벤버 알파 2044 보신 바와 같이 완충 구역의 사용은 관제사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운항 승무원분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수 있고 홀 셧 오브 파파 3 지시 이후에 주파수 변경 지시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해야 함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력 출발 항공기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김포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스타트업 스탠드 135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스타트 어프로브드. 스타트업 어프로브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택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컨택 그라운드 121 데시멀 9너. 컨택 그라운드 121 데시멀 9 호텔리마 1234 보신 바와 같이 자력 출발 항공기는 엔진의 시동과 지상이동 요청을 김포 객장에 요청하고 지상이동 요청을 받은 객장 관제사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지상 관제사에게 주파수 변경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으나 점점 커져가는 김포공항에서 지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7번 또는 28번 주기장에서 1사방향 활주로로 출발을 위해 후방 견인을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27번과 28번에서 푸시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곧장 파파 택시웨이에 진입하므로 자력 출발의 경우처럼 계류장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지상 관제석으로 주파수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주로 1 사방향, 즉 one for arrival의 예시입니다. 지도 상단의 서측 계류장에 TCP까지 이동하는 항공기와 지도 중앙에 A, B, C 항공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A 항공기는 찰리2로 개방하여 파파2로 진행하고 파파2의 완충 구역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파파2의 진입 전 대기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B 항공기는 방금 전 one-for departure의 예시에서 보셨던 찰리2로 개방하여 파파3의 완충 구역을 이용함으로써 출발 항공기보다 도착 항공기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예시를 반대의 입장에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요한 사항은 그라운드 주파수를 유지하며 계류장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C 항공기는 찰리2로 개방하여 좌선회 후 홀쇼드 오브 찰리3 지시를 통해 계류장에 진입 전 대기를 하게 될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 항공기입니다. 찰리2로 개방하여 파파2의 진입 전 대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파파2를 지나 로미오 진입 전 대기 지점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김포 그라운드 노벤바 알파 2044 런웨이 베이킷 비아 찰리 2 스탠드 128. 노벤바 알파 2044 그라운드 택시 비아 파파덴 파파2 홀쇼럽 로미오. 택시 바이아 파파덴 파파 2 홀셔르 로미오 노벤바 알파 2044. 노벤바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875.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875 노벤바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론 노벤바 알파 2044 스탠드 128.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론 택시 비아 로미오 스탠드 128. 택시 바이아 로미오 노벤바 알파 2044. 보신 바와 같이 지상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지상 관제 주파수를 유지한 채 계류장까지 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브라보2로 개방한 이후에도 같은 지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지상 관제 주파수를 유지한 채 계류장에 진입한 뒤 계류장 관제소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아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김포 그라운드 노벤바 알파 2044 런웨이 베이킷 비아 찰리 2 게이트 10. 노벤바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티뉴 택시 비아 파파3 홀쇼럽 로미오. 컨티뉴 택시 바이 파파 3 홀셔르 로미오 노벤바 알파 2044. 노벤바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875.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875 노벤바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론 노벤바 알파 2044 게이트 10.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론 택시 비아 로미오 게이트 10. 택시 바이아 로미오 노벤바 알파 2044. 방금 보신 상황에서 활주로를 개방하는 과정 중에 계류장 내에서 이동하는 항공기가 보인다면 계류장 내 항공기와 주파수가 달라 개방 항공기인 자신의 시퀀스가 넘버원이 맞는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상관제사 또는 국지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를 신속히 개방한 뒤 시퀀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런웨이 14 레프트로 이륙할 항공기가 있는 경우 완충구역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항공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찰리2로 활주로를 개방한 뒤 파파에서 좌선회하여 로미오에 진입 전 대기를 하는 항공기를 보시겠습니다. 김포 그라운드 노벤바 알파 2044 런웨이 베이킷 비아 찰리 2 스탠드 23. 노벤바 알파 2044 그라운드 턴 레프트 파파 홀쇼럽 찰리 3. 턴 레프트 파파 홀스로 찰리 3 노벤바 알파 2044. 노벤바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875.
컨택 에이프론 130.A75 노벤버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론 노벤버 알파 2044 스탠드 23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런 택시 비아 로미오 스탠드 23 택시 바이아 로미오 노벤버 알파 2044 보신 바와 같이 홀숏 오브 찰리 3 지시를 받아 그 위치에서 대기하시면서 겔장관제 주파수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은 후 겔장관제소와 교신을 하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방향 출발 항공기의 예를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 좌측에 보이는 A 항공기는 파파3로 출항하는 항공기입니다. 완충구역이 안 보이는 부분 확인하셨나요? 중앙에 위치한 B 항공기는 자력 출발 항공기이며 우측의 C 항공기와 D 항공기는 27번과 28번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후방 견인하여 출항하는 항공기에 예시가 되어줄 항공기들입니다. 이 항공기들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파3를 이용해서 출항하는 항공기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푸시백 앤 스타트업 게이트 10 호텔리마 1234 에이프런 푸시백 앤 스타트 어프루브드 푸시백 앤 스타트업 어프루브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택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런 택시 비아 파파3 홀쇼로 파파 택시비아 파파3 홀쇼로 파파 호텔리마 1234 호텔리마 1234 에이프런 컨택 그라운드 121.9너 컨택 그라운드 121.9 호텔리마 1234 보신 바와 같이 활주로 32방향, 즉 런웨이 32를 이용 중일 경우에는 완충 구역이 적용되지 않아 출발 항공기가 도착 항공기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6번과 27번의 주기장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후방 견인을 한 경우입니다. 김포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푸시백 앤 스타트업 스탠드 28 호텔리마 1234 에이프런 푸시백 앤 스타트 어프루브 페이싱 노스 웨스트 메이크 롱 푸시백 클리어 파파 택시웨이 푸시백 앤 스타트업 어프루브 페이싱 노스 웨스트 메이크 롱 푸시백 클리어 파파 택시웨이 호텔리마 1234 에이프론 호텔리마 1234 리퀘스트 택시 호텔리마 1234 에이프런 컨택 그라운드 121.9너 컨택 그라운드 121.9 호텔리마 1234 김포 에이프론 골프 브라보 1106 리퀘스트 푸시백 앤 스타트업 스탠드 28 골프 브라보 1106 에이프런 푸시백 앤 스타트 어프루브 페이싱 사우스 이스트 푸시백 앤 스타트업 프루 페이싱 사우스 이스트 골프 브라보 1106 에이프론 골프 브라보 1106 리퀘스트 택시 골프 브라보 1106 에이프런 컨택 그라운드 121.9너 보신 바와 같이 택시 준비가 끝나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파파 유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자력 출발의 경우와 같이 곧바로 겔장 관제사에게 지상 관제 주파수의 변경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력 출발 항공기인 B 항공기는 앞서 설명드린 14 디파처와 또 이번 설명의 대상인 C 항공기와 경우가 같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설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 항공기입니다. D 항공기는 푸시백하여 파파 유도로에 진입하였지만 겔장관제 주파수를 유지하고 겔장관제소에서 지상관제 주파수로 변경 지시를 받아 주파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후방 견인을 하여 평행 유도로에 이미 진입하였기 때문에 지상관제 주파수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2방향, 즉 런웨이 32 어라이벌의 절차입니다. 32방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완충구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앙 우측의 A 항공기부터 순서대로 로미오의 진입전 대기를 하는 경우, 파파3의 진입전 대기를 하는 경우와
파파2의 진입전 대기를 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그라운드 노벤버 알파 2044 런웨이 게이트 비아 델타 3 게이트 20. 노벤버 알파 2044 그라운드 택시 비아 파파 홀쇼럽 델타 2. 택시 바이어 파파 홀쇼 델타 2 노벤버 알파 2044. 노벤버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A75. 컨택 에이프런 130 데시멀 A75 노벤버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런 노벤버 알파 2044 게이트 20.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론 택시 비아 로미오 게이트 20. 택시 바이어 로미오 노벤버 알파 2044. 방금 보신 자료는 32방향으로 착륙한 항공기가 델타 3로 개방하여 로미오의 진입전 대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용어는 홀숏 오브 델타 2, 홀숏 오브 로미오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포그라운드 노벤버 알파 2044 런웨이 게이트 비아 델타 3 게이트 3. 노벤버 알파 2044 그라운드 택시 비아 파파 홀쇼럽 파파 3. 택시 바이어 파파 홀쇼 파파 3 노벤버 알파 2044. 노벤버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A75. 컨택 에이프런 130 데시멀 A75 노벤버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런 노벤버 알파 2044 게이트 3.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론 택시 비아 파파 3는 로미오 게이트 3. 택시 바이 파파 3는 로미오 노벤버 알파 2044. 김포그라운드 노벤버 알파 2044 런웨이 게이트 비아 델타 3 스탠드 126. 노벤버 알파 2044 그라운드 택시 비아 파파 홀쇼럽 파파 2. 택시 바이 파파 홀쇼 파파 2 노벤버 알파 2044. 노벤버 알파 2044 그라운드 컨택 에이프론 130 데시멀 A75. 컨택 에이프런 130 데시멀 A75 노벤버 알파 2044. 김포 에이프런 노벤버 알파 2044 스탠드 126. 노벤버 알파 2044 에이프론 택시 비아 파파 2된 로미오 스탠드 126. 택시 바이 파파 2된 로미오 노벤버 알파 2044. (3-2) 방향으로 착륙하여 파파2와 파파3로 진행하는 항공기들을 순서대로 보셨습니다. 이전과 같이 완충 구역을 사용하지 않으며 홀숏 오브 파파2 또는 파파3 지시를 받은 후 겔장 관제소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아 교신이 완료된 이후에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VHF 무전에 관한 사항과 서측 겔장 운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견인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 항공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겔장 관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ASDE, 즉 지상 감시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와 견인 중인 항공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트랜스폰더의 모드 알파, 즉 코드 스쿼트 2000을 반드시 맞춰주기 바랍니다. 이는 항공사와 지상 조업사 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용 사업자이신 서측 겔장 분들께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지상 견인을 하는 항공기가 스쿼트 2000, 즉 트랜스폰더 모드 알파 코드 2000을 세팅하지 않는 경우 지상 견인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킬 수가 없어 스쿼트를 맞출 수 없다고 통보하신 경우 이때는 제외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항공기 견인 중 토잉카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경우, 즉 견인 차량에서 내리거나 견인 차량을 항공기에서 이현하였다가 다시 접현해야 하는 등의 시간이 걸리는 차종인 경우 겔장을 부르는 호출부호 뒤에 오스카라는 단어를 붙여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포 에이프론 카스 1호 오스카 또는 김포 에이프론 제주 2호 오스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겔장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분입니다.
우리 겔장관제소가 조종사, 관제사 간 안전과실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개소하게 된 만큼 지상 안전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항공기를 견인하는 경우 관제기관의 지시를 반드시 명확하게 복창하시고 항공기 주변의 안전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제기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공기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즉시 견인을 중지하시고 관제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지상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지상용 VHF, 즉 지상에서 이용하는 무전기의 채널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포길장이 개소함에 따라 무전기 채널 중 김포 그라운드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평행유도로 및 활주로와 그 활주로에 인접한 구역은 채널 1 김포 타워로 교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화면 상단에서 볼 수 있듯이 호텔 3와 호텔 4로 진입하거나 그 주변을 통과, 진입, 작업하는 차량 및 인원도 해당하게 됩니다. 활주로와 평행유도로에 대한 호출 보호는 기존과 같이 김포 타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외 겔장관제 지역은 김포 에이프론, 채널 2로 교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유도로와 헬리패드를 제외한 기존의 그라운드 지역에서 기존 김포 그라운드가 맡고 있던 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김포타워와 김포 에이프론은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김포타워에 통보한 내용이 김포 에이프론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양측 모두의 통보가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양측 모두에 사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은 서측 겔장 교신 절차 변경 사항입니다. 현재는 출항 시에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모두 김포 그라운드에서 활주로 및 헬리패드 진입 전 지상이동 지시를 하였고 활주로 및 헬리패드 진입 전 국지관제석으로 주파수를 변경하여 모니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겔장관제소 개소 이후에는 겔장관제소 즉 김포 에이프론이 고정익의 경우 위스키 1 또는 위스키 2를 경유하여 활주로 진입 전 대기 지점까지의 지상 이동 지시와 회전익의 경우 호텔 3, 호텔 4 진입 전까지의 지상 이동 지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이때 에이프론에서 타워 주파수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반드시 발부받고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항 관련 부분입니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활주로 개방 이후에 타워에서 컨택 에이프론 지시를 받고 에이프론으로 주파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에는 호텔 3, 호텔 4로 착륙한 후에 반드시 타워에서 컨택 에이프론 지시를 받고 에이프론으로 주파수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건 같으나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에이프론과 교신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시에라 유도로에 진입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측 겔장의 모습입니다. 화면 좌, 우측에 김포 관제탑 구역으로 표시된 호텔 3, 호텔 4 헬리패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스키 1과 위스키 2의 활주로 진입 전 대기 지점 이후는 곧바로 김포 관제탑 구역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 우측의 A 항공기는 엔진 시동을 요청하는 항공기의 예시로서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 모두에게 속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라운드가 아닌 에이프론에 엔진 시동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숫자 1로 표기된 지상 이동을 요청하는 항공기가 보이시나요? 이 항공기는 엔진 시동 후 지상 이동 준비가 완료된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프론에 지상 이동 요청을 한 뒤 에이프론과 타워가 입항 트래픽을 확인하는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 택시 허가를 발부하는 것을 숫자 1, 2, 3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회전익 항공기와 고정익 항공기의 다름이 발생하는데요. 택시 지시를 받은 회전익 항공기는 헬리패드에 진입하기 직전 관제탑으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게 되며
관제탑과 교신하기 전까지 헬리패드에 진입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진 좌측 하단에 보시면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위스키1으로 진행하셨는데요. 위스키1 활주로 진입 전 대기 지점에서 관제탑으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게 됩니다. 두 상황 모두 적절한 시점에 주파수 변경을 받지 못하셨다면 김포 에이프론 호텔마 123 어프로칭 호텔 3 또는 김포 에이프론 호텔마 234 홀딩 숏 런웨이 3 to left 이런 식으로 먼저 콜아웃을 해주시면 교통 상황에 따라 올바른 지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측 교류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버체크에 대한 경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버체크가 필요하실 때는 김포 에이프론으로 하버체크를 위한 택시를 요청합니다. 김포 에이프론은 하버체크를 위한 택시의 허가를 드린 후 하버체크를 실시할 수 있는 위치인 호텔 3 호텔 4에 진입하기 전 김포 관제탑으로 이양을 합니다. 하버체크를 실시할 항공기는 김포 관제탑으로부터 하버체크 실시의 허가를 득한 후 헬리패드로 진입을 하며 하버체크를 진행하는 동안 김포 관제탑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종료된 뒤에는 마찬가지로 김포 관제탑에서 A프론으로 관제 주파수 변경 지시를 받아 A프론 주파수로 변경한 후에 주기장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류장 관제 인수운영부 김현수 주임입니다. 앞서 계류장 관제소가 오픈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들을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CDM 관련한 질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서울지역본부 AS 운영부에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번호로는 02-2660-2572로 전화하시면 되고 메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하시는 정지혜 과장님 그리고 이성결 주임님께 앞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TOBT 변경은 어느 기관에 통보하나요? 네, TOBT의 변경은 기존대로 서울 AS 운영센터로 통보해 주십시오. 단 T샷이 발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TOBT의 변경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도로상에 TCP 마킹이나 표지가 있나요? 네, 아닙니다. TCP와 완충구역은 관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가상구역이라서 지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간되어 있는 AIP를 참고하셔서 위치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파수 자동 변경 지점은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김포국제공항의 모든 주파수 이양은 주파수 변경을 지시한 후 이루어집니다. 계기 출발 절차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계류장관제소에서 출항 전에 계기 출발 절차가 변경되었다면 허가중개석으로 주파수 변경을 지시받은 후에 허가중개석에서 새로운 계기 출발 절차를 발부받고 다시 계류장관제소로 주파수 변경을 지시받아 계류장관제소에서 출항을 위한 추가적인 지시를 발부받으시면 됩니다. 네, 입항 시에 지상 관제와 계류장 관제 모두 주기장 번호를 통보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주기장 번호에 따라 지상 관제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관제석에도 주기장 번호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네, 행거에서 주기장 이동도 보고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행거에서 주기장을 이동하는 것은 주기장의 사용 또는 주기장 사용의 중지를 의미하므로 계류장 관제소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건 중요한 변경 사항일 것 같은데 견인항공기 계획 제출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네, 견인항공기 계획 제출은 기존처럼 AS 운영센터에 그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앞으로는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항공기의 견인은 제한될 계획입니다. 반드시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이후에 계류장 관제소에 이동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 또한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일 텐데요. 지상 견인하는 항공기는 왜 트랜스폰더 스쿼를 2000으로 맞춰야 하나요? 네, 지상 항공기 관제 레이더를 이용해서 계류장 관제소 관제사가 견인 항공기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폰더로 2000을 맞출 수 없는 경우 계류장 관제소에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장 관제소는 어디에 있나요? 예, 계류장 관제소는 기존 구관제탑으로 불리던 공간이 계류장 관제소로 새로이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지원센터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측 계류장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측 계류장에서 하버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서측 계류장에서 하버 체크를 실시한 항공기의 경우 계류장 관제 주파수에서 호텔 3, 호텔 4로 지상 이동을 지시받은 후에 김포 타워로 주파수 변경을 지시받고 김포 타워에서 그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네, 택시 요청 후에 바로 택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류장 관제소와 김포 관제탑의 합의서에 따라서 김포 관제탑과 합의 후 택시 지시를 발부할 예정이라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하 항공기 확인 목적이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 도수 견인은 어떻게 하나요? 항공기 도수 견인은 손으로 항공기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계류장 내 모든 항공기 이동에 포함되므로 계류장 관제소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거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일 거라 생각되는데 무전기 채널 1과 2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무전기 채널 1과 2를 나누는 기준은 평행 유도로의 파파 가장자리 위스키 1, 위스키 2의 정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헬리패드인 호텔 3와 호텔 4가 채널 1에서 관할하게 된 것입니다. 항공기 전방 견인 시에 평행 유도로로 진입하면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기가 전방 견인하여 평행 유도로 진입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채널 1으로 변경해야 하나 관제 혼잡 상황을 막기 위해 채널 2 유지 지시도 가능합니다. 소방차의 물 방사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네, 소방차의 물 방사 테스트가 호텔 3 또는 호텔 4에서 이루어져서 헬리콥터의 입출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널 1에서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류장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022년 6월 16일부터 한국공항공사가 계류장 관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 및 훈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계류장 관제에 관련한 질문사항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